네, 학회 학술대회 이틀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위원장 임정대입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편히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네, 감사합니다. 2일차 첫 번째 일정은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학회에서의 이제 AI 리서치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회는 청년과학자 또는 젊은 과학자들, 학문 숙세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또그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희망을 심는 저희의 국가와 또 학회와 그다음에 나라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계속 저희가 이 학회의 발전과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그런 건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연구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즉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다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터러시 개념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좋은 그런 강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영준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네. 오랜 동안의 학회와 연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학회 진행되는데도 여러분 보시죠. 계속 학회에서 이제 포인트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후원자이자 또 오늘 특강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주요하게 다룰 토픽은 AI입니다. 네. AI 하시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혹시 뭐가 있으세요? 네, 클라우드. 네. 네? 프롬프트. 네.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쑥스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입니다. AI인데 이 AI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선생님들 연구하시는 전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연구 단계, 가설 검증이나 문헌 고찰, 논문 요약, 그다음에 논문 작성, 그리고 이렇게 컨퍼런스 학술 발표 대회에 내가 학술 출판했던 논문을 어떻게 파워포인트, 컨퍼런스 PPT로 AI 도움으로 20분 내에 만들 수 있는지, 네, 이런 쭉 일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는 AI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AI 활용 윤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방법까지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토픽으로 잡은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아요. 첫 번째, 학술 연구와 AI. 이 부분이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AI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네. 그다음에 어떤 AI가 있고 어떤 연구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탐색입니다. 논문 검색, 문헌 고찰할 때 AI 도움 받는 방법, 그리고 논문 요약과 분석.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학술 발표 영상도 어떻게 AI로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논문 초안 작성할 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논문 초안 작성할 때 AI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초안 작성하실 수가 있는지, 패러플레이징, 그리고 논문 투고 전에 피어 리뷰를 AI한테 한번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시뮬레이션 하시는 방법, 컨퍼런스 발표 PPT, 마지막에 활용 윤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케이스 스터디가 11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 이 자료 장수가 230장 정도가 돼요. 이 강의 자료 제가 드릴 건데 끝나고 저희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 중에 박보민 님 있거든요. 이메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강의 자료 원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또 학회 홈페이지에도 가능하다면 네, 업로드를 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술 연구와 AI의 관계, 인트로 부분이에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 펀메드 많이 검색하세요? 네. 그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도에 펀메드에서 학술 출판된 논문 전체 논문 수가 몇 편인지. 네. 저도, 네? 네? 5만 개? 네, 5만 개 아니고요. 네, 선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5만 개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4,300여 편이에요. 이거는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하루에 4,300여 편의 논문이 펀메드에 등재가 돼요. 물론 우리 약용작물이라는 연구 분야에는 조금 편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 발표되는 논문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논문량도 많이 증가가 되죠. 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은 연구도 하시지만 학생 지도도 하셔야 되고 또 학회 일도 하셔야 되고 단순 연구가 아니라 문헌 검색부터 데이터 시각화까지 또 컨퍼런스의 발표 자료까지 우리 연구자들이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한국야구작물학회지에 논문 출판하고 끝이었다면 뭐 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자신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에? SNS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홍보할 수 있도록 쇼츠를 만들어서 자기 개인 채널에 올리는 연구자도 꽤 많습니다. 근데 AI로 하시면 금방금방 돼요. 네, 이 부분도 후반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연구자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 부분의 업무들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AI를 쓰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아니고요. AI를 써야만 겨우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AI 다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 안 계시죠?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뭐 여러 가지, 제미나이 다 쓰시잖아요. 연구자들이 다 AI를 쓰기 때문에 AI를 쓰지 않으면 경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각 연구 단계 프로세스별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슈퍼 에이전트 A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젠스파크가 그런 대표적인 AI 모델이에요. 이 젠스파크에는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박사급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자동화된 내용으로 답변을 주는 게 슈퍼 에이전트 AI예요. 두 번째는 학술 연구에 특화된 AI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언스페이스가 그런 거고요. 국내에는 라이너라는 AI가 있어요. 오늘 특강에는 그 AI가 좀 소개되지는 않는데 제가 공부 중이어서 이 학술 연구 오로지 GPT처럼 전체 모든 거를 다 하는 AI가 아니라 리서치와 관련된 일만 하는 AI가 등장을 해요. 사이스페이스. 그 다음에 구글은 다 아시죠? 네. 구글. 자, 구글이 방대한 색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에 출판되고 있는 논문도 있지만 웹사이트, 보고서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8월에 구글에서 어떤 기능이 발표가 됐냐면 노트북 LM이라는 개인 연구 비서가 출시가 됐고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 노트북 LM은 할루시네이션 없이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소스만 가지고 AI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AI예요. 그래서 구글이 AI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구글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연구에 도움이 되는 AI 출시할지는 아직도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기대해 보실 만한 구글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는 이제 전문가만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네. 다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연구에 특화된 AI도 나왔고 또 누구나
코딩을 몰라도 데이터, 웹페이지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AI다. 그래서 연구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AI입니다. 자, 그러면 AI를 활용할 때의 비포 애프터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논문 요약 많이 하시죠? 펀메드에서 다운받은 논문을 프린트아웃 하시거나 PDF로 쭉 리뷰를 하실 텐데 뭐 적게는 30분, 45분, 뭐 1시간 이상 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AI로 논문 요약해줘라고 하면 알고 싶은 내용만 쏙쏙 뽑아서 5분 내에 답변을 줍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학회에 논문 출판할 때 리젝 당할 확률도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AI에게 문맥의 흐름이라든지 문장 구성에 대한 구조 분석을 요청을 해서 없애질 확률을 더 높이실 수가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 발표 자료에 내가 발표할 PPT를 2, 3일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시간 것도 20분 정도 내외로 컨퍼런스 발표 초안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우리 선생님들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도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AI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걸 쓰셔야 될지 정말 가히 고민이 되는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연구 주제 선정할 때, 그다음에 문헌 고찰부터 컨퍼런스 발표 자료 제작과 공유까지 AI들이 어떻게 일을 잘할까라고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 AI가 다 잘하긴 하는데 이 AI들이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 틀리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챗 GPT는 데이터 분석 해석 쪽이 강하다면은 퍼플렉시티는 연구 주제 선정이 강하고요. 그래서 각 리서치 단계별로 AI들이 잘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전체 워크숍의 전체 내용은 지금 보시는 제미나이부터 챗 GPT, 사이스페이스, 펠로우, 노트북 LM, 젠스파크까지 이 리서치 단계별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너무 인트로가 긴 것 같아서 사이스페이스부터 오늘 소개되는 AI를 잠깐만 설명드리고 바로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스페이스, 얘는 PDF 분석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터레이처 리뷰, 문헌 고찰할 때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거나 여러 PDF를 바로 업로드하게 되시면 그 업로드된 PDF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다 추출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구글의 제미나이예요. 네, 제미나이는 여러 가지 멀티모달, 여러 자동화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 말씀드렸던 노트북 LM, 할루시네이션 없이 내가 분석하고 싶은 소스를 근거로 해서 하는 노트북 LM,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드실 때 강점이 있는 펠로우, 그 다음에 젠스파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쭉 케이스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핵심적인 메시지는 AI는 한 개만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혼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I가 하는 분야가 다 전문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챗 GPT 또는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기준이 되는 마스터 AI는 하나씩은 꼭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AI와 보조 수단으로 리서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를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리서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로가 너무 좀 길었네요. 네, 자, 우선 빨리 케이스 스터디 11번째 중에 네, 첫 번째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펀메드에는 아직 AI가 없어요. 네, 펀메드 뭐 일상적으로 검색하시는 주요 정보 자원일 텐데 펀메드에는 AI 기능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발표 계획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펀메드에서 AI 기능을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A는 평범한, 네, 일상적으로 펀메드에서 검색 키워드 넣었을 때 보여지는 검색 결과 화면이고요. 화면 B는 약간 조금 틀리죠? 네, 다시 한번요. 화면 A와 화면 B.
네, 화면 A와 화면 B. 네, 다 똑같은 것 같으세요? 약간 틀리죠? 네, 어떤 점이 틀리냐면 화면 B는 AI 코파일럿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적용된 검색 결과 화면이에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AI 코파일럿이 설치가 되면 사이스페이스라는 AI의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e details, insight and compare multiple related papers for 검색 키워드. AI로부터 이 키워드에 대한 인사이트와 핵심 문헌들을 한번 비교 검토하겠느냐라는 메시지 창이 뜨고요. 버튼 클릭하게 되시면은 사이스페이스라는 AI로 이동이 돼서 리터레이처 리뷰된 문헌 고찰된 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검색된 결과에 보시면 related papers가 나오고 chat with paper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논문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아예 펀메드 검색된 데이터의 상세 정보에는 이 코파일럿 패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튼 기능들이 나옵니다. 네. 자, 보시면 뭐 관련 논문 검색, 요약, 그다음에 이 연구의 목적이 뭐고, 키 테이크어웨이, 시사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자, 화면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메드 검색된 결과 화면이고요.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네, 버튼이. 그리고 Related Papers는 펀메드의 매시텀으로 이용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맥 기반의 검색, 시멘틱 검색이 돼서 이용 가능한 논문들을 다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여기 내용 중에 키 테이크어웨이를 눌렀거든요. 버튼 중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 논문이 어떤 거를 시사하고 있는 주요 시사점을 그냥 요약 분석해줘요. 네. 반대로 서머리를 누르거나 컨클루전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 이 AI 코파일럿이 펀메드에서 검색한 논문을 바로 그 검색 결과 화면에서 요약을 해주고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채팅 기능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되시면은 답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I는 이미 펀메드에 있는 논문을 다 학습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 다 연관된 것들을 다 학습을 했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 챗 위드 페이퍼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제가 배포해드리는 강의한 자료에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이스페이스의 크롬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확치가 되면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펀메드에서만 동작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검색하시는 뭐 엘스비어, 네이처, 사이언스 다이렉트, 뭐 여러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여러 학술 사이트, 구글 스칼라까지 다 이 코파일럿이 작동이 됩니다. 자, 화면을 설치 전과 설치 후에는 보시면 엘스비어의 사이언스 다이렉트 화면이거든요. 여기에도 이 논문을 어떻게 AI 기능으로 요약을 하거나 버튼 기능으로 바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느냐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네이처, 뭐 구글 스칼라에서도 버튼 기능을 통해서 검색된 결과를 편하게 살펴보고 싶으실 때 네, 이렇게 AI 기능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펀메드 말고 이제 그 AI에서 연구 설계를 위한 자료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일단 요 화면은 뭐 멘탈 디스오더 뭐 이런 키워드로 제가 이제 화면을 캡처했는데 어떤 AI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입력을 하시면 AI는 그 답변을 잘 제공을 합니다. 자, 제가 멘탈 디스오더라는 관련 논문 10개를 펀메드에서 찾아주고 이 논문의 요약 보고서도 작성해 주면서 연구 대상, 연구 한계점, 향후 과제까지도 분석해서 표를 정리해줘라고 하면 얘가 보고서를 쭉 줘요. 네, 해보셨죠, 다들? 네, 한 분만 네, 해보셨다고 끄떡이셨는데, 네, 그래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잘 프롬프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 관련된 그 요약 보고서, 최신 논문 비교표, 그 다음에 구글 시트로 네, 보내서
AI한테 원하시는 그 논문들을 탐색하실 때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제미나이한테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사이스페이스라는 그 AI 같은 경우는 아예 펀메드 데이터를 요 안에 그냥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 입력하시고 펀메드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내용에서 펀메드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논문 데이터를 얘가 그냥 알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좀 넘길게요. 자, 보시면 작동이 되면서 이 중에서 최신 50개만 뽑아줘 하면 오른쪽에 표로 다 뽑아줘요. 이 내용으로 엑셀로 반출하셔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AI 도구에서 문헌 고찰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학술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원하시는 키워드에서 매칭이 되는 거는 이 각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논문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초록, 풀텍스트에 매칭되는 논문들이 검색이 되는 게 학술 사이트의 검색 특징입니다. 물론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고 있는 학술 사이트도 있지만, 학술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실험 대상군, 흡연 남성이고 한국 남성의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찾는다고 하면 학술 사이트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런데 AI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네. 학술 사이트는 키워드 검색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AI를 활용하게 되시면 원하시는 검색 조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남성 흡연 50대 이상이 실험 대상으로 한 논문의 어떤 효능 효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입력하게 되시면 얘는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서 논문 내용을 다 요약을 해주고요. 논문의 한계점, 리서치 객까지도 이 AI는 다 잘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이언스페이스가 굉장히 잘 하고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혹시 이런 걸로 한번 찾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기는 해요. 네, 추천 질문들이. 그래서 키워드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맨 상단에는 이 키워드에 대한 전체 요약된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요약된 보고서는 5개의 논문을 기준으로 요약을 하느냐 또는 10개의 논문을 가지고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10개는 AI한테 검색을 할 옵션 사항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된 논문들의 요약된 보고서를 보시다가 이 해당 내용들 하단에 이제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검색을 했고요. 네, 요약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된 논문의 출처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서 논문에 대한 제목부터 이 연구 방문론이 뭐고, 컨클루전, 결론이 뭐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금 제가 눌렀던 것처럼 연구의 제한점은 뭐였는지, 리미테이션을 추가하게 되시면 칼럼으로 다 정리가 돼요. 네. 일반 학술 사이트에는 그냥 논문의 메타데이터 위주로 검색이 되는 반면 AI, 특히 사이언스페이스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잠깐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I가 추천하는 탑 문헌들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이 내용들을 논문에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시면 이 노트북이라는 개인 메모장에다가 저장해서 나중에 또 활용하실 수가 또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잠깐 화면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컬럼 추가도 다 가능하거든요. 요 컬럼 추가 부분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최대 무료 계정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컬럼을 다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 버전에서는. 유료를 결제하게 되시면 개수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컬럼들을 아예 표에 추가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분석된 컬럼을 또 추가하고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AI에서 살펴보게 되시면 TLDR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요거의 뜻은 뭐냐면 too long didn't read. 네,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한 줄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TLDR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논문의 한 줄 요약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검색된 제시되고 있는 논문들의 한 줄 요약들 내용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상에서 바로 서머리를 누르게 되시면 논문에 대한 요약 정보 그리고 검색되어진 논문의 챗 기능을 활용하게 되시면 아까 펀메드에서 코파일럿 가지고 채팅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당 논문만 가지고 채팅 기능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예 이 논문의 상세한 내용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채팅 기능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 버튼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만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이 논문에 대한 AI가 제시하는 답변 내용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채팅창 입력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이 논문 하나 가지고 바로 AI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실험 대상을 요약하고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과 관련된 관련 논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시해줘라고 하면은 이 AI가 이 논문만을 기준으로 관련 논문들을 제시를 해주고 결론 요약해줘, 초록 부분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해당 내용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 검색이 끝났다라고 하면 뭐 대략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내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 이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요약을 하시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케이스 스터디로 AI로 어떻게 논문 요약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히 시간 절약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동일한 논문을 가지고 여러 AI한테 동일한 프롬프트로 요약해 달라고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젠스파크한테 특정 논문을 PDF로 쭉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핵심 내용, 키워드, 연구 방법론, 실험 방법과 연구 대상, 결론, 향후 과제를 분석해서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다 정리해줘요. 화면이 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텍스트만 추출해가지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좀 정리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 첨부되어 있는 논문의 분석 결과에서 쭉 보고서가 나오죠. 네, 요렇게.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 젠스파크한테 뭐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냐면 주요 키워드와 연구 주제만 뽑아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 키워드, 연구 주제를 쭉 뽑는데 젠스파크를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AI이긴 합니다만 제가 시킨 일을 조금 더 오버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를 좀 간략하게 적었죠. 키워드하고 연구 주제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얘는 방법론과 결과 물론 제시하는 거 좋지만 네, 뭐 이런 임상학적의 제한점, 네, 뭐 임상 연구 관점에서의 의미들 제가 시킨 일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뭐 풍부한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PT한테 동일한 논문과 동일한 프롬프트로 연구 주제와 키워드 뽑아줘라고 하면은 GPT는 또 나름대로 잘 해요. 아까 젠스파크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잘 해줍니다. 자, 근데 펠로우는 더 잘해요. 얘는 그냥 시킨 일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키워드 연구 주제가 뭔지를 딱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젠스파크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아셔야 될 것까지 다 제시하는 반면 GPT는 시킨 일을 하는데 좀 시킨 일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펠로우는 그냥 시킨 일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성향에 맞는 A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펠로우가 또 잘하는 점은 뭐 슬라이드 만드는 것도 잘 하지만 자,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AI를 써야 될지 좀 고민스러우실 때는 이 펠로우의 LLM, 네, AI의 작동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LLM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화면 하단 부분에 이제 주소는 제가 적어드렸고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내가 비교 검토할 AI를 최대 4개까지 선택하게 되면 한 화면상에
AI가 답변하는 것들을 다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선호하는 AI가 어떤 건지를 하나씩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화면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켜봤어요. 이 논문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와 연구 주제 뽑아줘라고 분석된 연구 주제와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가 네, 이런 일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운받았던 논문들을 읽지 않고 AI한테 원하시는 것들만 파일 업로드 하셔서 일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이 논문이 정말 내 연구에 맞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심층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그때 사이스페이스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PDF를 채팅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PDF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AI가 궁금하신 내용, 특히 사이스페이스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사이스페이스 왼쪽에 업로드를 하면은요. 네, 방금 보셨던 화면은 업로드된 파일을 내 개인 폴더 어디에 저장할 건지고요. 파일이 올라가고 오른쪽에 채팅 기능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업로드된 쭉 보여지고 있는데 버튼 기능들이 아예 그냥 이 챗 기능에서 프롬프트 입력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 논문의 결론이 뭐야라고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 논문의 결론을 얘가 싹 요약을 해줘요. 한글로 나오는 이유는 언어 랭귀지를 제가 코리안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쭉 나오고요. 또 관련된 질문들도 눌러보셔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화면상에 화면을 조금 더 뒤로 넘겨볼게요. 네. 이 질문하실 수 있는 추천 질문들도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죠. 네. 컨클루전이 뭔지 네, 이렇게 버튼 기능으로 네, 진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자, 그래서 왼쪽에 업로드된 PDF를 마우스로 이렇게 콕 찍으시면은요, 이 마우스 메뉴가 그냥 자체로 나옵니다. 이 해당되는 섹션만 설명해줘라고 하면 이 부분만 얘가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이 뭔지를 얘가 그냥 설명을 다 해줘요. 네,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자, 그래서 PDF의 요 섹션에다 마우스를 콕 찍으시면은 이 논문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줘라는 마우스 메뉴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조금 더 뒤로 넘어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PDF를 업로드하게 되시면은 챗 GPT, 네, 챗 위드 PDF 기능으로 방금 보셨던 화면처럼 요약이 되는데 하나 더, 네, 여기 보면은 PDF가 업로드가 됐고 서머리라는 화면 옆에 팟캐스트라는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요 기능은 뭐냐면 업로드된 논문을 이 사이스페이스라는 AI가 다 정리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냥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내가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논문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내가 쓰리로 휴대폰에 저장해서 출근할 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팟캐스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팟캐스트 기능은 저는 학회 쪽에 또 제안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국 약용작물 학회지에 출판됐던 논문들을 다른 연구자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로 오디오북 만들어서 우리 저널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훨씬 더 좀 읽을 수 있고 리뷰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Welcome, folks. Today we are discussing a study comparing aspirin monotherapy versus no antiplatelet therapy in 네, stable 소리가 patients 들리세요? with coronary stents.
undergoing 네. low to intermediate risk 아쉽게도 영어로만 됩니다. 얘는. 네. 네. 케이스는 영어로만 돼요. 근데 이따가 구글 노트북 하게 되면 한글로 다 한국 사람이 나와서 오디오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야구작물 학회 같은 경우도 저널 홈페이지에 출판된 논문을 AI로 다 분석을 하고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오디오북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어 버전, 한글 버전 하실 것도 한번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챗 위드 PDF를 활용하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듯이 논문 특정 부분에 요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특정 섹션 부분만 explain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조금 이 사이스페이스의 그 채팅 PDF, 챗 위드 PDF가 잘하는 점은 뭐냐면, 논문을 우리 선생님들 리뷰하고 검토하실 때 유심히 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겨와 테이블, 수학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 공식과 피겨를 유심히 보시려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피겨나 테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저자가 이 연구의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볼 때 이 피겨 보는 편. 근데 이 피겨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참 보셔야 되지만 이 챗 위드 PDF에다가 PDF 업로드 하시고 피겨가 있는 부분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Explain Math and Table이라는 버튼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그 다음에 마우스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로 쭉 블록으로 지정하게 되시면 이게 캡처가 돼가지고 해당 내용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논문에서 이 피겨가 어떤 내용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AI가 다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복잡한 데이터들과 수식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Explain Math and Table 버튼 누르시고 해당 분석하고 싶은 부분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캡처하게 되시면 해당 내용이 AI가 다 분석해서 잘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이제 사이언스페이스는 뭐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지만 나는 주로 제미나이를 쓴다라고 하시면 간편하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분석할 PDF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잘 적어주시면 돼요. 이 논문들의 테이블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주고 저자가 이 테이블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즉 알고 싶은 부분들을 다 정교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는 딥 리서치라는 그 좀 심층적인 보고서 기능이 있어요. 요 옵션과 그다음에 사고 모드, 싱크 모드로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논문에 있었던 테이블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 제미나이는 여러분들께 상세한 보고서로 제공이 됩니다.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빠른 모드, 패스트 모드로 해서 동일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로 이 논문에 있었던 아까 보였던 동일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 1에 어떤 데이터 출처와 데이터 의미들, 그 다음에 저자가 어필하고 했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얘가 분석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스터디 5번째고요. 자, 지금까지 논문 검색했고 자료 탐색했고 문헌 고찰했고 요약을 했는데 한 편 한 편 PDF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또 바쁜 연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논문들을 일일이 다 읽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선생님들이 펀메이드나 학술 사이트에서 검색한 논문이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면서 PDF를 일단 다운받습니다. 네. 그리고 폴더로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쵸. 일단 지금 읽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읽으리 하면서 PDF를 다 다운받으세요. 이게 50건, 100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때 AI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extract data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extract 데이터 추출이잖아요. 이 데이터는 그 기능은 대부분의 AI는 다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로
제미나이한테 제가 이 일을 시켰던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AI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5편의 논문을 내가 내일까지 다 분석하고 요약해서 우리 교수님께 보고 드려야 돼라고 하면은 AI 도움으로 표로 정리된 내용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미나이한테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의 논문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로 넣었었죠. 키워드가 뭐고 선행 문헌 분석도 해주고 참고 문헌에 동일한 논문들이 있으면 메타데이터와 DOI를 표로 정리해줘. 이런 거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하나씩 읽으시면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AI 네,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시키면은 이 일을 또 잘 합니다. 자, 펠로우도 뭐 이런 걸 잘 하고요. 여러 가지 AI들이 일을 다 잘 해요. 네, 동일한 프롬프트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서 네, 입력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잘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언스페이스를 또 추천을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사이언스페이스는 아예 여러 가지 논문 PDF를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그냥 메뉴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 편의 논문이 100메가 미만이라면 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언스페이스에 여러 논문을 업로드하고 내가 이 논문들을 저장할 공간, 폴더 이 내용 업로드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했던 논문들의 뭐가 데이터 추출하는 게 보이시죠? TLDR 한 줄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줄 요약들, 그다음에 서머리, 제한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이언스페이스가 이런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이언스페이스에는 익스트랙 데이터라는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파일을 그냥 여러 편, 개수는 상관없어요. 파일 사이즈에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 번을 업로드하게 되시면은 해당 내용이 표로 정리된 결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원하시는 칼럼들을 더 추가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로 이런 내용들을 다 반출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의 그 PDF가 있으면 여러 건을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채팅 기능으로 이 선택되어진 PDF와 여러 PDF를 동시에 또 채팅까지 가능하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AI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네, 할루시네이션. AI가 없는 말을 지어서 내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고민해가지고 나왔던 AI 중에 하나가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AI가 있습니다. 얘는 렉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좀 완벽한 AI인 것 같은데요. 렉이라는 게 용어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말로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잠깐 렉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헛소리 못하게 하는 RAG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어요. 1. 학습 시점 이후의 최신 정보를 알지 못한다. 네, 최신 정보가 없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은 부족할 네, 수 있다. 이 전문 지식이 없다.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RAG 기술입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네, 검색 증강 생성. 쉽게 말해 RAG는 오픈북 시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LM이 사전에 학습하지 네, 못한 꼬마 귀엽죠? 네, 저도 모든 지식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다 제 머릿속에 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렉이라는 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색 증강 생성이에요. 이제 AI가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최신 데이터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 연구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답변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AI가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답변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렉이라는 기술이고요. 이 렉이라는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AI는 구글에 있는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은 무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 업무에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공하고 있는 국내에 이 스칼라원이라는 논문 투고 시스템, 네, 50여 개 학회를 또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이 논문 투고 시스템의 이 어드민과 리뷰어, 저자의 매뉴얼만 해도 각각의 300페이지가 넘어요. 이 300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소스가 7개 되어 있잖아요. 7편의 가이드 문서를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는 고객들이나 리뷰어나 편집위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을 이 AI한테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만 답변을 할 수 있고, 이 답변이 되는 근거 데이터는 제가 오로지 입력했던 이 소스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AI입니다. 자, 업무 활용하는 사례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없이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AI 도구 노트북 LM입니다. 왜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없냐면 말씀드렸지만 업로드한 소스에서만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제공을 해요. 네, 그리고 구글의 최신 LLM 모델인 제미나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소스 기반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스튜디오 기능들,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퀴즈, 플래시카드, 오디오북, 비디오 영상까지 다 만드는 게 이 노트북 LM입니다. 자, 해서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왼쪽에 보시면 제가 업로드했던 소스들이 쭉 논문들이 있고요. 논문들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얘가 그냥 아예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스튜디오, 소스로 입력된 질문을 여기 가운데 창에서 입력을 하시면서 질문에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지만, 스튜디오라는 기능은 아웃풋,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인포그래픽, 이 논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된 인포그래픽으로 만드시거나 슬라이드로 만드시거나 오디오북 동영상으로 만드실 때 이 노트북 LM 활용하시면 무료 버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소스가 50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노트북 단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50개씩, 최대 50개씩 노트북을 관리하게 되시면은 충분히 여러 데이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는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강의한 배포로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스 7개 중에 1번, 3번, 5번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 요 예시입니다. 네, 정밀의학의 정의와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줘 라고 그냥 이 업로드된 소스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업로드된 이 논문들의 리서치 갭, 연구 격차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는다든지 주요 트렌드에 대한 파악들, 그리고 업로드한 이 소스 문헌들을 인포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또는 플래시카드 혹은 퀴즈를 만드실 수 있는 AI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 자료를 요약해줘 또는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업로드한 논문 3편의 핵심 용어를 정리해줘서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줘. 뭐 이렇게 좀 하시는 프롬프트도 사용 가능한 것 같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리는 강의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논문을 이제 그 스튜디오 기능으로 아까 노트북 LM은 소스 있고 가운데에 채팅창과 요약된 창이 있고 오른쪽에 스튜디오 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튜디오에 있는 기능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스튜디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로드했던 논문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네, 먼저 오디오 오버뷰, 오디오 mp3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 업로드했던 소스의 어떤 관계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복잡한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시각화 도구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고서, 그 다음에 핵심 용어를 자가 학습을 위한 플래시카드, 그 다음에 퀴즈, 그리고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스튜디오 기능이 있는데, 아까 사이스페이스는 논문을 업로드 하시면 팟캐스트 기능으로 영문으로 나왔잖아요. 얘는 한글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2022년 말이었죠.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아마 한 번씩은 써보셨을 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업로드한 논문을 이 구글 노트북 LM이 그냥 그 아예 다 정도였는데 내용을 어느새 요약하고 보니까 분석해서 뭐 아예 세상이 오디오북으로 온통 만들어주는 생성의 거예요. AI 이야기로 만들어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이 두 사람이 AI가 서로 그냥 토론하면서 잠깐의 티카티카 하면서 유행인지 오디오북이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 정말 한번 산업을 들리시죠? 바꾸는 네. 혁명인지 그래서 그 실체를 저는 좀 깊게 뭐 이렇게 해서도 파헤쳐보려고 저희가 오늘 한글로 오디오북까지 이야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오디오북을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실지, 뭐 영어로 하실지, 중국어로 하실지 언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심층 분석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두 명의 호스트가 서로 토론하면서 해당되는 내용의 논문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는 오디오북 형식이었고요. 단순한 요약, 비평, 토론까지 오디오북 형식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스튜디오로 제공되고 있는 이 아웃풋 기능의 설정 값은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설정에는 옵션들이 틀리긴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했던 7개의 소스의 인포그래픽 물론 보시면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고 AI로 만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업로드했던 7개의 샘플 논문들의 핵심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 7번째인데요. 학술 영상 요약, 학술 영상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야구작물학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셨어요? 있습니다. 네. 이런 컨퍼런스 발표 내용이 제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네, 우리 학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해드리는 내용도 우리 학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시청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은 좀 왜 드리냐면, 우리 한국야구작물학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학술 발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만약에 40분짜리 발표 영상을 내가 좀 듣고 요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0분 동안 들으셔야 되잖아요. 2배속으로 빨리 생성을 한다고 해도 20분 동안은 듣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AI로 학술 영상들을 요약하는 부분까지 다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 샘플로 제가 이제 캡처했던 것들은 당뇨병과 관련된 그 학술 영상이었고요. 분당 서울대 병원의 모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학술 영상인데 19분짜리예요. 19분짜리 영상을 듣고 메모하고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요약하시면 시간이 19분 걸리지만 AI로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핵심 내용들을 다 듣지 않으셔도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펠로우란 AI가 굉장히 잘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서머리라는 아이 메뉴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서머리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 URL 입력하시고 핵심 키워드 뽑아주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분석해줘 라고 하면 얘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구체화된 내용으로 잘 요약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펠로우란 AI는 유튜브 서머리라는 메뉴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술 영상 요약하실 때 하시면 된다. 근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생겼어요. 네.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줬던 동일한 영상에 제가 2달 전에 한번 가봤는데 더보기란을 한번 제가 눌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 안에 이 제미나이의 AI가 아예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에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세요라는 버튼이 이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미나이와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채팅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제미나이 채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영상 분석해줘, 요약해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분석해줘를 힘들게 다른 AI 가지 않으셔도 유튜브 내에서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 LM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잘 하고요. 아까 노트북 LM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PDF, 논문 PDF만 업로드 했는데 유튜브도 소스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추가를 누르시고 유튜브 URL을 업로드하게 되시면
업로드 하자마자 이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약이 돼서 나오고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뭐 인포그래픽으로 만드신다든지 원하시는 시각화된 내용 스튜디오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셔서 요약된 결과 화면을 또 보실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스터디 11개 중에 8번째로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해드리면은 자료 탐색하실 때 펀메이드에서 AI 기능으로 쉽게 요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I는 논문 검색도 가능하고 특히 사이스페이스라는 AI는 리터레이처 리뷰 문헌 고찰에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논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로 요약하고 분석하면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시면은 논문 요약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그다음에 PC에 저장되어 있는 50편, 100편의 논문을 한꺼번에 분석할 때도 AI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노트북 LM 할루시네이션 없는 거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학술 영상 분석하고 요약하실 때도 AI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AI로 논문의 초안 작성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논문 작성을 해도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조금 애매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 질문의 요지는 AI한테 논문 써줘라고 해서 그냥 그 논문을 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다만, 논문을 쓸 때 AI 도움을 받아서 쓰는 거는 여러 학회의 그 투고 규정이나 심사 규정을 보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만, 네, 그것도 정확한 학회에 여쭤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논문은 AI로 쓸 수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I가 논문을 대체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아까 현동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상 AI가 논문을 대신 써주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AI는 우리 선생님들의 연구를 도와주는 도구이지 저자나 연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 주요 학술지의 공통적인 원칙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이처나 사이언스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학술 출판사인 엘세비어 같은 경우 주요 학술지의 공통 원칙은 첫 번째 AI는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 저자,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AI는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구 수행을 위한 보조 도구로만 활용해야 된다. 활용만 허용된다라고 주요 학술지의 공통 원칙으로 가이드가 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한참 학회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피어 리뷰 분들이 AI로 피어 리뷰를 이렇게 돌려보시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민감해하세요. 그래서 피어 리뷰로 초빙 받으셨다라면 그 리뷰어는 절대로 AI로 논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엄격하게. 그 다음에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그림은 반드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 사용 여부는 반드시 논문에 표기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도 이따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I의 올바른 활용법, 네, 해도 되는 거와 안 되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해도 되는 것, 약간 어색한 문장을 조금 다듬기 위한 패러플레이징, 네, 그 다음에 초록을 작성해서 조금 수정하는 부분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코드 생성, 그리고 뭔가 좀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트렌드 검색, 이런 부분은 AI로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네,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논문 작성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AI가 생성한 가짜 참고 문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AI가 생성한 가짜 참고 문헌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요. 특히 데이터 조작, 네, 실험 데이터나 설문 결과를 AI로 조작해서 생성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로 논문 작성하는 거에 제가 AI 논문 초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논문 쓰실 때 이런 흐름과 이런 구조로 논문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초안으로 하실 때만 이 AI 이 라이터 기능을 활용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실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서야 그 사이스페이스라는 AI의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보시면 AI 라이터라고 있어요. 네, AI 라이터. 네, 그다음 AI 라이터에 가시면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라는 기능은 저널 템플릿이 100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메디시널 메디클럽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없고요. 클럽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저널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투고할 때 저널 템플릿에 맞는 양식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었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이 AI 기능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스타트 라이팅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빈 화면에 이렇게 구글 독스와 같은 문서 편집기 화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나와 있죠. Start Writing with AI 누르시면은 어떤 주제로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여기다가 네, 자, 오늘 요번 학회의 주제가 이제 그린 바이오이기 때문에 자, 그린 바이오 메디시널 클럽 리서치라고 그냥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구조를 다 잡아줘요. 네, 제목도 추천을 해주고 인트로덕션을 잡아주는데 인트로덕션 부분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얘를 탭을 누르면 얘가 문장으로 그냥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슬래시를 누르시면은 프롬프트가 아니라 버튼 기능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continue writing with citation 하게 되면 이 논문 제목의 서론 인트로덕션에 어울리는 것들을 얘가 찾아서 넣어주고 보시는 것처럼 인용문헌을 이렇게 또 넣어줍니다. 인용문헌이 있다라는 거는 레퍼런스가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레퍼런스 달려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API 스타일 말고 다양한 스타일별로 얘를 바꾸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니폼 밴쿠버 스타일의 번호 형태로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레퍼런스도 1번, 그다음에 본문 내 인용 문헌도 1번, 2번 순서대로 네, 이렇게 다 바뀌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AI로 이 논문을 쓰실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얘는 초안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보통 대학원 수업 때는 이때쯤 박수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AI로 논문 쓸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얘는 초안이에요. 논문의 어떤 이런 목차 구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외국 학회 컨퍼런스에 내가 초록 제출해야겠다 하실 때 초록 양식에 맞게끔 쓰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AI로 라이터 기능까지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처럼 AI로 뭔가 쓴 논문이 제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AI로 썼는지 안 썼는지 디텍션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AI로 쓴 논문은 AI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카피킬러, 터니린에 있는 AI 디텍터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이스페이스가 굉장히 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AI로 쓴 문장은 특유한 문맥과 기계적인 리듬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문장 A와 B. 네, A는 AI가 쓴 문장이고요. B는 사람이 쓴 문장이에요. 네, 뭔가 사람이 쓴 문장은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통찰력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AI가 쓴 문장은 AI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AI로 논문 어떤 스타일만 잡으시면 돼요. AI로 쓴 문장 문맥을 하시면 안 되세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PDF를 업로드를 합니다. PDF를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물론 텍스트 내용도 딱 입력하게 되면 AI 디텍터가 작동이 되고요. PDF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자, 화면을 조금 더 뒤로 넘길게요. 네. 업로드가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논문의 AI 디텍터 보고서가 맨 처음에 나오죠. 네. 이 논문은 highly AI written. 네, 이거는 AI를 쓸 가능성이 별로 없고 moderately, lowly 세 가지 티어로 AI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나오고요. 해당 논문을 좀 살펴보시면 네. 자, 이렇게 이 보고서에 맞게끔 어느 부분이 AI로 쓸 가능성이 맞는지가 PDF로 다 다운로드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AI로 쓴 논문을 AI로 디텍션할 수 있다라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AI의 도움 받을 수 있는 해도 중에 약간 문장을 조금 학술적으로 표현 바꾸는 것 잠깐 설명을 드렸죠. 패러플레이징. 네. 그래서 AI로 이제 패러플레이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작성하셨던 문맥의 흐름을 AI가 조금 분석해서 가독성을 높이거나 학술적인 톤을 강화할 때, 그리고 문법과 구조를 개선할 때, 그 다음에 특히 다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글로 출판됐던 학술 출판된 내 논문을 외국 학회의 컨퍼런스를 위한 초록 제출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패러플레이징 기능으로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죠. GPT도 이런 일을 잘 합니다. GPT 잘 하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어떤 특정한 그냥 제 초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초록을 입력하고 이 내용을 줄여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50%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초록 내용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실 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체화된 수치로 표현합니다. 50%, 20%. 근데 얘를 A4 반 페이지로 줄여줘 하면 AI는 A4가 반 페이지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논문을, 텍스트를 줄이고 싶으실다 하실 때는 퍼센테이지로 줄이실 것을,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초록을 제가 50%로 줄여주고 격식 있고 객관적인 학술 문체로 변환해 달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GPT는 아까 보셨던 제가 작성했던 초록에서 훨씬 더 좀 객관적인 학술적인 문체로 좀 변환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을 패러플레이징을 또 사이스페이스가 또 잘해요. 네. 사이스페이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AI는 연구 효율성을 높입니다라고 썼고 얘를 패러플레이징 했을 때 길이를 굉장히 조금 길게 랭스, 베리에이션을 좀 다양하게 줬고 아웃풋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적었을 때 한 문장이 이렇게 학술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이 하시는 방법은 텍스트를 가지고 패러플레이징 하겠다 하면은 텍스트 입력,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웃풋 결과가 나오고요. 위에는 패러플레이징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믹 문체로 할 건지, 원어민 수준으로 할 건지, 그냥 포멀한 거, 이렇게 더 추가적인 옵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랭스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 랭스 같은 요 옵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카데믹한 모드, 아까 요 화면 왼쪽 부분에서 아카데믹이라는 모드에서는 논문 작성하실 때 또는 우리 대학원생분들 교수님께 메일을 쓰거나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포멀한 것들 이렇게 모드를 각각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랭스 부분은 길이 조절과 베리에이션, 어떤 어휘를 다양하게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조절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랭스와 길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은 패러플레이징 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초안 다듬겠다라고 하게 되시면 랭스는 보통 가운데 부분, 베리에이션은 중간 정도 부분 하게 되시면 초안 다듬기 하실 때 초록은 랭스, 그다음에 베리에이션을 중간 정도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은 충분히 잘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왼쪽에 이 부분을 축소해서 베리에이션을 중간 정도로 주고 리플레이저라고 하면 이렇게 패러플레이징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결과값 중에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처리하게 되시면 리플레이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 문장 요만큼 부분을 아카데믹으로 할 때 이런 맥들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용어가 반복적으로 좀 표현되는 경우는 좀 지양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좀 바꾸실 때 직접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패러플레이징을 한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AI 디텍터 기능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패러플레이즈 된 내용이 이게 AI로 쓸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디텍션이 될 건지를 먼저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디텍터라는 부분을 눌렀을 때 얘는 100% AI로 만든 거라고 이미 패러플레이징한 텍스트 자체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디텍션 해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냐? 네, 이 내용 자체로 못 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디텍션을 하신 이후에 휴머나이즈, 네, 사람이 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또 추천을 쭉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패러플레이징 하시고 AI 디텍터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다시 사람이 쓸 수 있는 휴머나이즈 추천 문맥을 활용하시면 네, 충분히 패러플레이징 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10번째 케이스 스터디고요. 논문 투고 전에 한 번씩은 고민을 많이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네. 내가 이제 논문 투고 직전 일주일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논문 투고 직전 일주일 전인데 누군가 나한테 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대학원생분들은 교수님께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고 또 동료한테 혼내시나요, 혹시? 네, 우리 동료한테 보여주자니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작성했던 논문을 누군가 좀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때도 AI로 논문을 피드백을 피어 리뷰를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이런 일을 잘 하긴 하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미나이한테 논문 투고 전인데 내 논문 좀 피드백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대요. 네, 제미나이가 할 수 있대요. 네, 물론입니다. 할 수 있고, 논리적 흐름 구조, 연구 독창성, 명확성과 가독성, 섹션별, 초록부터 리절트와 디스커션까지의 필수 요소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주의사항은 텍스트 분석이기 때문에 이미지나 도표 그래프는 제가 분석을 못 해드려요. 라는 거. 그리고 표절 검사, 터니릿과 같은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참고 문헌의 누락 여부는 검색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논문을 이렇게 업로드해요. 네, 제가 작성 중에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 뭐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연구 이런 거 논문을 제가 작성하고 있어서 업로드했고, 자 논문 분석해서 피드백을 줘라고 했더니 얘가 조금 기다려 보니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쭉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논문 제가 하고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보완할 지점이 많다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각 섹션별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다는 제언까지 이 AI가 다 피어 리뷰를 시뮬레이션을 또 도와주는 거를 또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논문 투고 전에 폴리싱. 폴리싱은 원어냐 용어 자체는 광을 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좀 더 다듬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때 AI에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먼저 AI에게 페르소나 역할을 주세요. 너는 죄송합니다. 너는 한국 야구장물학회의 리뷰어야. 이렇게 페르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자 관점에서 정확하게 피어 리뷰처럼 피드백을 좀 줘. 그 다음에 PDF를 업로드 하셔서 구조화된 피드백을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요청하실 때 이런 6가지의 섹션 범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 초록, 핵심 결과의 의의가 명확한지, 초록이 너무 길거나 요약 부분이 부족하진 않은지,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전, 그리고 레퍼런시스 같은 경우는 최신 참고문헌들이 반영이 됐고 형식의 일관성도 맞는지를 분석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 이그젬플처럼 파일 첨부하신 다음에 나는 어떤 학회에 논문 투고할 건데 이 6개의 섹션을 가지고 피드백을 줘라고 하면 AI가 이 논문들에 대한 피어 리뷰에서 피드백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런 논문을 이제 입력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 했더니 얘가 초록의 장점은 이렇고 보완점은 정보가 너무 과잉 정보인 측면이 있고 연구 공백이 있다. 추천 수정 사항은 이렇다. 쭉쭉쭉 이렇게 잘 해주는 사항이었고, 결론적으로 핵심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전반적으로는 이 논문은 정말 중요한 주제가 좋네요라고 이제 저한테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 구조적 방법과 문제점이 보이고 있어서 현재 상태 학회 투고 부적합. 그다음에 예상 수정 기간 3에서 6개월. 권장 조치 사항, 실제 연구 수행 후 전면적인 제작성. 그래서 이 논문은 주제는 좋으나 부적합하니까 실제 연구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재투고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라고 AI가 피어 리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어 리뷰 없이 그냥 논문 투고해서 리젝트 당하기 전에 보완 사항을 AI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여러분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서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입니다. 자, 혹시 이제 발표를 준비하시는 우리 연사분들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발표 자료의 시간 소요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AI가 전문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그 컨퍼런스의 PPT를 뽑아줍니다. 그것도 초안으로 전문가 수준의 내 논문을 슬라이드로 잘 만들어주고요. 이제 학술 출판했던 나의 논문을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시는 거는 학회 회원들에게 내 연구 결과를 알려주시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PPT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로 이런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발표 초안을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출판했었던 PDF 논문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PDF 논문을 업로드하고 학술 PPT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우선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의 옵션 중에 캔버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로 캔버스 옵션을 선택하시고 논문 업로드 하신 다음에
컨퍼런스를 만들어줘라고 하시는데 프롬프트 상에는 사실은 구체화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PPT 만들어줘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학회 시고요. 컨퍼런스 발표 자료고 발표 시간은 40분이야. 슬라이드 장수는 최소 30장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분석한 논문 PDF를 분석해서 임상의학 분야의 학회 스타일로 PPT를 작성해주고 내 논문에 있는 피규어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줘. 그리고 아름다운 PPT로 만들어줘라고까지 하시면 결과가 네, 이런 식으로 PPT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컨퍼런스 발표용 PPT를 만들 때 일주일 이상 걸렸던 시간에 초안으로 일단 AI한테 논문 올려주시고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 제가 이 논문에 있었던 도표나 피규어들 잘 만들어주고요. 또 시각화까지 또 잘된 PPT를 만들어줍니다. 제미나이는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데요. 펠로우는 사실은 더 잘해요. 그래서 펠로우 쪽으로 보여드릴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AI는 하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혼합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파일이 있으시다. PPT로 만들어야 될 내 논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GPT나 제미나이한테 먼저 컨셉이나 목차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차를 펠로우나 이 슬라이드를 잘 만드는 AI한테 일을 시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논문을 업로드 하시고 동일하게 40분 분량의 30장 이상의 PPT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 논문에서 우선 목차를 뽑아줘 라고 목차를 먼저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를 얘가 도입 및 연구 배경, 연구 디자인 방법, 결과, 결론 및 재현, 질의응답 및 뭐 예비 슬라이드 내용까지 다 얘가 뽑아줍니다. 더 뽑아줘 하면 얘가 더 뽑아줘요. 더 뽑아주면 더 뽑아주겠죠. 그래서 목차를 일단 논문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뽑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 슬라이드에 늘 목차만 픽앤 추스 하셔가지고 최종 목차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뽑아진 컨셉과 목차가 있다라고 하면 자, 제가 제미나이에 이런 식으로 PDF 업로드 하시고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제임스파크입니다. PDF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 목차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을 아래 목차 내용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제미나이도 이 일을 굉장히 잘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임스파크. 자, 제임스파크로 화면을 조금 뒤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결과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네, 슬라이드를 좀 잘 만들어줘요. 제가 이게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려서 8배속으로 조금 빨리 돌리고 있는데요. 목차 내용, 네, 제가 정리했던 목차들, 네, 그 다음에 연구 배경 내용들, 네, 이렇게 수치도 시각화된 도표까지도 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잘 하는구나라고 저 생각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봤더니 논문 내용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 제임스파크에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봤을 때 제가 업로드했던 논문은 3개국에서 같이 연구한 다국적인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인도, 튀르키예 이렇게 3개국에서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슬라이드 만들어줬고 근데 지도까지 잘 만들어주는데 지도가 아랍어인가요? 뭐 글자가 조금 이상하죠. 네. 그래서 얘는 이런 부분까지 나는 국내에서 발표할 자료인데 지도가 조금 네. 다른 지도를 쓰는구나. 좀 실망스러웠고요. 두 번째 요 그 섹션에서 논문에 없었지만 이런 그 타임라인도 얘가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 주네요. 네, 근데 밑에 부분에 임상학적 해석이라는 요 섹션 부분이 좀 잘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임스파크는 잘 하긴 하는데 약간 그래도 사람의 손은 좀 타야겠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펠로우에게 다시 한번 같은 일을 시켜보죠. 자, 펠로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프롬프트로 업로드하고 동일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 펠로우가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까 젠스파크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타이틀 페이지도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아름답고 가식성이 있는 페이지로 만들어주고요. 제목 수정 가능하고 그리고 화면을 조금 뒤로 넘길게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네, 1, 2, 3번 네, 도식화된 목차까지도 아이콘도 잘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한 뭐 조금 심플하지만 그래도 가독성이 좋은 네, PPT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센테이지 수치를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I로 간단합니다. 논문 출판하셨던 논문을 업로드하시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셔서 만드시면은 컨퍼런스 발표 자료는 아니더라도 초안으로는 작성하시는데 시간 절약하시고 아웃라인 잡으실 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뭐 연구 프로젝트나 연구 기획서, IR 피칭 때는 정말 사람의 손이 좀 꼼꼼하게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활용 윤리 쪽으로 말씀드리면 제 오늘 그 발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논문 작성하실 때 AI를 활용하셨다면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표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연구자가 될 수 없고 AI를 연구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AI로 논문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았다면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우리 선생님들 논문에 표기가 되고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독자를 위해서. 네, 그래서 AI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잠깐 확인해 드렸고요. AI를 만약에 논문에 사용하셨다면은 반드시 투명하게 논문에 공개가 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책임성, 오로지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사람인 저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성, 신뢰성까지. 네. 책임성, 예를 들어서 AI가 생성한 내용이라고 해도 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은 모든 정보에 대한 정확성은 최종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AI로 분석한 데이터라고 해도. 그래서 책임성 부분, 네, 그 다음에 투명성. AI를 사용해서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연구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독자로부터 AI 도구를 활용해서 연구의 신뢰성도 확보하실 수가 있고 학문적인 정직성을 또 유지를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논문을 대신 써줄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와 결론은 오직 연구자의 몫이기 때문에요. 자동 생성에 대한 오류나 왜곡된 정보의 삽입을 논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 절차를 유지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 그래서 이렇게 그 AI로 논문을 쓰셨다면은 논문에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AI를 사용해서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면은 사용한 방식과 범위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논문 초안 작성을 하거나 문법 교정, 패러플레이징 할 때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했다면 서론 부분 그리고 액놀러지 감사의 글 쪽에다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부 초안 작성 및 문법 교정에 챗GPT와 같은 AI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샘플로 또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알파폴드 모델이 활용되었음을 밝힙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서론의 액놀러지먼트 쪽에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나 득점 실험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셨다라면은 방법론 섹션에 상세히 기술을 해 주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를 위해 구글 클라우드 비전 AI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방법론 쪽에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문과 작성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사용하셨거나 특정 부분을 조금 보조적인 수단으로 AI를 활용했다면
참고 문헌이나 각주는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인용 문헌과 참고 문헌 쪽에 이렇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AI 모델 예를 들어서 오픈 AI 2023 챗 GPT-4 테크니컬 리포트와 같이 참고 문헌 쪽에다가 정확하게 논문 작성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보조를 도움받으셨던 부분에 대한 인용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진행해 드리려고 했었던 전체 내용이었고요. 네, 아마 좀 도움이 되셨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집중을 하고 계셔서 네, 좀 너무 이렇게 좀 심각한 표정을 또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여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대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전문성이 있으세요. 네, 연구 분야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해드린 이 특강이 우리 선생님들께 좀 더 연구 진행에 도움받을 수 있는 AI 활용법에 대한 리터러시 활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렸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강의는 이제 그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좋은 정보 받으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박수 쳐 주시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